안녕하십니까. 에듀진의 신도우입니다. 오늘은 아이들의 진로와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아이들 진로 검사를 하는 게 이제 커리어넷에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직업 가치관 검사라든지 아니면 직업 흥미도 검사, 직업 적성 검사, MBTI 검사, 애니어그램 검사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커리어넷에 가면 아이들 진로, 아이들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검사하다 보면 이런 게 나타나죠. 아니, 특별히 뭔가 이제 체크를 했더니 그렇게 했더니 결국은 우리 아이의 특성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특성이 나와서 직업을 봐도 사실은 직업이 딱 아이에게 맞는 게 없어요. 그죠? 있으면 참 좋겠지만 꼭 그렇지가 않죠. 또 하나는 그렇게 정했다고 하더라도 한 1, 2년 지나면 또 바뀌죠. 직업이요. 그러니까 아이가 좋아하는 직업이나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또 제가 시도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사주팔자라는 거 있죠. 근데 그게 이제 아이들 생년월일시를 얘기하면 이제 아이들 직업이 뭐 대충 어떻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주잖아요. 이제 실제로 예전에 제 동영상을 보면 그 사주를 잘 알고 있는 어떤 분과 같이 이렇게 같이 대화를 나눠서 그런 문제를 풀어보기도 하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것 역시 아이들의 성격, 성향하고도 관계가 있더라라는 얘기를 예전 방송에서도 제가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 성격과 성향하고 사주팔자하고 어느 정도 맞더라. 그래서 직업이 나오는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실제로 저는 이제 진로 분야나 또는 진학 분야에 대해서 기사를 많이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것과 관련한 공부를 많이 하게 됩니다. 매번 모든 것을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꽤 많은 자료들을 썼고,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 에듀진 인터넷 신문이 어떤 진로 분야나 진학 분야 관련해서는 거의 모든 정보가 들어있다고 할 만큼 많은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제가 한양대 김창 교민 교수죠. 교민 교수에게 우연치 않은 한 통의 그 아이들 직업과 관련한 이제 교육을 시켜주는 사람인데, 그분에게 어떤 정보를 하나 받았는데, 야, 이거라고 하면 우리 엄마들도 우리 아이들에게 매우 적절하게 아이들을 평가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직업군을 특별히 어마어마한 고민 많이 하잖아요. 내 아이 진로가 어디에 맞지? 쟤는 어떤 스타일이지? 뭐 이러면서 많이들 고민하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 7가지를 알고 계시면 편하게 내 아이의 어떤 그 바운더리, 경계선인 거죠. 직업에 대한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이제 호주 청년재단에서 690만 건, 거의 690만 건에 이르는 어떤 그 채용 광고 분석을 통해서 보다 보니까 결국은 모든 직업은 이 7가지 안에 있는 분류 안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7가지 안에, 이 분류 안에 우리 아이의 특성이 들어가 있는 거죠. 다만 이 특성조차도 때로는 2개, 3개의 관심을 갖게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러면 아니 어떤 경우에 의사가 맞다고 하더니 갑자기 간호사가 맞다고 하고, 간호사가 맞다고 하더니 갑자기 무슨 연구자가 맞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또는 어떤 검사에서도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있죠. 이 7가지 중에 7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쪽이나 이쪽에 나중에 띄워놓겠습니다만, 첫째는 이제 매니저 그룹입니다. 매니저 그룹, 일단 이제 전체를 들어보면 매니저 그룹, 그 다음에 영업인 그룹, 장인 그룹, 돌보미 그룹, 디자이너 그룹, 정보 전달자 그룹, 디지털 전문가 그룹, 이렇게 7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영업인 그룹은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영업에, 그러니까 우리가 직업이라고 하는 거, 우리 엄마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 아이들 직업 전체를 놓고 아이들 또는 우리가 접해봤던 직업의 구성들을 보면 영업인 그룹이라고 하는 거 뭐 한마디로 영업입니다. 그러니까 장인 그룹이라는 게 있죠. 이 장인 그룹은 기술자 장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손재주도 좋고 이게 이제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역량이죠. 저 같은 경우는 손재주가 거의 없습니다. 네, 정말로 없어요. 없어도 이렇게 없나 싶을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돌보미 그룹입니다. 돌보미 그룹은, 그냥 우리 엄마 아빠가 생각하던 그냥 돌보미, 뭔가를 돌봐줄 수 있는 직업군들입니다. 뭐든지. 그게 의사이든 간호사이든 아니면, 유치원 교사이든 뭐 이런 것들이 돌보미 그룹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이너 그룹. 디자이너 그룹은 무언가를 창조하는 직업. 그러니까 무언가를 새롭게 만드는 것들이라든지 뭔가를 그렇게 기획한다든지 생각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디자이너 그룹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보 전달자 그룹은 결국은 저의 역할과 같은 거겠네요. 예를 들어 신문 기자도 정보 전달자 그룹에 속하겠죠. 또 이렇게 교육자의 경우에도 정보 전달자의 그룹이겠죠. 또는 이렇게 유튜브 방송하는 것도 정보 전달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 좀 전에 이제 유치원 교사라고 얘기했지만 유치원 교사 역시도 돌보미 그룹에도 속하겠지만 이런 이제 정보 전달자 그룹에도 속하겠죠. 또 하나가 이제 디지털 전문가 그룹. 그러니까 지금 디지털 전문가 그룹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컴퓨터하고 관련된 뭐 그게 프로그래머가 됐던 아니면 웹 디자이너가 됐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웹 디자이너나 프로그래머라든지 이런 것들을 디지털 전문가 그룹 안에 반드시 속하는 거고 속하지만 예를 들어 웹 디자이너 그룹은 아까처럼 디자이너 그룹에도 속하면서 디지털 전문가 그룹에도 속하는 이런 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매니저 그룹을 얘기했는데 제가 얘기한 이 매니저 그룹을 마지막으로 얘기한 이유는 영업인 그룹에 속하든 장인 그룹에 속하든 디자이너, 정보 전달자, 돌보미, 디지털 전문가 그룹에 설령 속해도 매니저 그룹은 사실은 이게 이제 이 매니저 그룹은 그야말로 관리액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저 사람이 관리 능력이 없더라도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뭐가 되면 또 그 일을 해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매니저 그룹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가운데다 놓고 나머지 거를 교집합 부분들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쪽에 띄워놓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7가지 그룹 안에 있더라 라는 것이 이제 호주 청년재단에서 이제 딱 보니까 이런 거야. 그러니까 직업을 선택할 때 우리가 굉장히 복잡한 구조하에서 아이들의 진로나 적성을 찾으려고 굉장히 많이 고민하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 가만히 보면 딱 보면 알잖아요. 우리 아이 어떤 그룹에 속하는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저를 처음 만나본, 그러니까 직접 저를 본 사람들이 경우를 얘기합니다. 직접 저를 본 사람들은 일례로 영업인 그룹에도 어떤 재능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를 처음 본 사람들은. 근데 실은 저는 영업인 그룹하고는 많이 좀 차이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영업인 그룹에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처음에 뭔가 할 때 그 일에 대해서 매우 흥미를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영업인 그룹은 그 일의 특성이 매우 반복적인 일을 하게 되죠. 모든 일은 다 반복적으로 합니다. 거의 모든 일은 거의 반복적으로 수행하게 되죠. 같은 업무라도. 그런데 기획 업무라고 하면 반복적으로 뭔가를 기획하는 건 맞지만 매번 새로운 일을 하게 되는 거고요. 영업인 그룹은 반복적으로 일을 한다고 해도 매번 같은 얘기를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보험 영업을 한다고 가정할 때 사람마다 각각이 현재 각 처한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반복의 일을 굉장히 제가 싫어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제가 이제 기자라는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자는 매번 같은 기사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
매번 새로운 기사를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늘상 늘상 새로운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창조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디자이너 그룹에 속하는 사람인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저한테 맞는 일이기도 한 것 같아요. 다만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정보 전달자의 역할도 하게 되니까 이제 강의도 하게 되고 뭐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특성을 보면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굉장히 대인관계 능력이나 의사소통 능력이 매우 탁월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라고 하면 어디 뭐 그렇게 얘기하면 거의 모든 그룹에 다 속하게 되겠네요. 그것만 생각한다면. 다만 우리 아이는 영업인 그룹에 맞을까? 장인 그룹. 그러니까 장인 그룹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게 타고난 재능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타고난 재능이 있다라고 하면 이 장인 그룹에 속하는 일이 맞는 거죠. 또 돌보미 그룹은, 저 같은 경우는 영업인 그룹은 아까처럼 그런 이유로 안 맞는 거고, 장인 그룹은 타고난 재능이 없어요, 그쪽으로. 그 다음에 이제 돌보미 그룹 같은 경우는 가끔 가서 봉사하는 건 맞지만 전혀 이쪽에 흥미가 없습니다. 아니, 네, 그런 것 같아요. 저 애를 보면. 그리고 애들하고 잠깐은 놀아주지만 그것을 반복적으로 계속하기 싫어요. 또 디지털 전문가 그룹은 예를 들어 컴퓨터 프로그래머는 이건 분명히 배우면 할 수 있는 역할인 건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디지털 전문가 그룹은 앞으로 직업 전망이 굉장히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정말로 디지털 전문가 그룹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지금도 영상을 촬영해서 편집하는데 저에게는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기도 하지만 편집을 하려면 매우 디테일한 작업들이 필요한데 제가 그런 일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는데 그 역할을 맡길 직원은 있긴 하지만 그 직원에게 이 일을 맡기면 많은 일을 또 포기해야 돼서 차라리 그냥 제가 뭔가 간단한 작업만 해놓고 그냥 이렇게 하고 마는 거죠. 물론 이제 이것이 좀 더 확대돼서 더 많은 역할을 하게 하고 싶지만 문제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제 일거리가 너무 많이 늘어나거든요. 왜냐하면 진로와 진학 분야만 하면 이 고객들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한정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제가 이렇게 클릭 수 같은 걸 분석해 보면 정치 분야, 스포츠 분야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것들을 제가 본격적으로 하게 되려면 더 많은 비용이, 그러니까 투자가 우선이 돼야 되기도 하고, 그런 만큼 어쨌든 늘상은 아니고 가끔 고민하는 요소이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제가 뭐 이 정도로 그냥 이 정도로만 이렇게 편집하고 올려놓고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그렇게 큰 돈이 되지 않을 게 분명하거든요. 물론 뭐 메가스터디처럼 큰 돈을 만지는 곳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제가 본 기준에는 이게 큰 돈이 되는 게 아닙니다. 또 실제로 제가 구글인가에 보면 유튜브 이거에서 지지난달에 이렇게 보면 얼마 올라가는 거 돈이 보이거든요. 하는 거 보면 한 3만 원 정도 들어올 것 같은 이 정도이기 때문에 저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저는 이것을 하나의 뉴스의 채널로서 현재 인식하고 있는 정도이지 이것을 굉장히 확대해서 이제 돈을 벌려고 하고 있진 않는 거죠. 어찌됐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죠? 어찌됐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아이들 직업의 가지수는 이렇게 7가지에 있는 거고 그 7가지 안에 내 아이의 직업이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좋다. 내 아이의 특성을 어마어마하게 디테일하게 팔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직업을 얘기하다 보면 이런 이제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도대체 결국은 모든 직업들은 아까 얘기했던 디지털 전문가 그룹은 사실 컴퓨터 프로그램을 배운다든지 아니면 웹 디자인을 배운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이제 디지털 전문가 그룹에 속하겠는 거죠. 또 예를 들어 만약에 빅데이터라고 한다고 할 경우에는
이제 디지털 전문가 그룹에 그런 기능을 갖고 있지만 디자이너 그룹이나 정보 전달자 그룹의 성격이 더 많은 거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아이에게 어떤 직업인 특성을 얘기할 때는 요 7가지 범주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정보를 접하고 나서는 그래 이거네. 우리 엄마 아빠들이 늘상 내 아이가 무슨 직업이 맞을까라고 고민을 많이 할 때 이거가 딱 맞네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죠. 실제로 저는 뭐 지금도 이 범주 안에 직업군들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들이 우리 아이 이과 성향일까 문과 성향일까 뭐 이런 고민을 굳이 어마어마하게 하지 않아도 좋다. 이유는 예를 들어 영업을 한다고 해도 기술 영업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 영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그 기계를 이렇게 판매하는 데 유리할 건데, 이게 저와 같이 저와 같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어떤 기술을 잘 알고 있어서 그것을 소개하면서 영업을 하는 그런 구조에는 맞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부모들이 우리 자녀를 판단하는 기준을 할 때는 꼭 이렇게 우리 아이가 영업인 그룹에 속할 것이냐, 아니면 장인 그룹에 속할 거냐, 돌봄이냐, 디자이너냐, 정보 전달자냐, 디지털 전문가냐, 매니저냐, 이거에 따라서 이 아이 특성은 분명히 보일 겁니다. 우리 아이가. 이럴 때 다만 이것이 그 범주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7가지 그룹에 들어가는 거고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호주 청년재단에서 이제 나이 든 사람들까지 다 조사를 해보니까 어릴 때 희망 직업 중에 최종적으로 그 직업에 도달하는 사람들은 몇 퍼센트가 될 것 같아요? 10명 중에 1명이 될까요? 아니면 10명 중에 2명? 근데 실제로 우리가 보면 대학교에 학과를 갔어도 실제로 그 학과에 맞는 일을 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없는 사람을 더 많이 보게 되죠. 이런 것처럼 어릴 때의 희망 직업 중 6%만이 그 희망 직업을 갖게 되더라. 그러니까 도달하게 되더라. 갖는다기보다는 그렇게 도달하게 되더라.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은퇴할 때까지는 5개의 다른 직업군에서 17개의 직업을 17번의 이제 고용주가 바뀌더라. 모든 사람들이 다 사장하는 건 아닐 테니까요. 5개의 다른 직업에서 17번의 고용주가 바뀐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한 가지 기술, 예를 들어 그것이 영업이든 정보 전달자든 디자이너든 장인이든 이렇게 어떤 기술을 우리가 습득을 했다고 할 경우에는 그것의 호환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영업인 했다가도 뭐 돌보미로 가기도 하고, 돌보미 했다가도 정보 전달자에 가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수행을 하더라. 이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개의 직업에서, 예를 들면 뭐 기자라는 직업에서 어떤 그러니까 그걸로 가지고 어쨌든 밥을 먹고 살았다면 다른 13개의 다른 직업과도 관계가 있더라. 그러니까 13개 다른 직업에 내가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요구하는 기술을 습득하게 되더라.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44개의 다른 직업, 그러니까 가짓수가 44개예요. 44개의 다른 직업은 한 가지 직업에서 숙달된 기술에 의해서 한 가지 추가만 더하면 언제든지 그 직업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친구들이나 우리 주위 사람들 보면 직업이 막 확확 바뀌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마어마한 대수로운 일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44개의 다른 직업은 한 가지 직업에서 숙달된 기술에 한 가지 기술만 추가만 더 필요한 거니까 그 습득력이 우수한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게 빨리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어느 날 이 사람이
뭐 직업을 갖고 있다가 어느 날 창업을 한다든지, 그것이 뭐 식당 창업이든 뭐 그 어떤 창업이든 뭔가를 하게 되는 경우에 그 기술이 어마어마한 뭐 기술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한 가지만 더 추가하면 곧바로 또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러다 보면 또 그 관련된 또 다른 창업도 하게 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특성을 갖고 있더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또 이 매우 중요한 건데요. 10년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직업들이 이제 그런 전문가를 요구하는 시대가 된다. 이런 어떤 직업 세계의 특성을 갖고 있더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이 학부모님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될 요소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호주청년재단에서 조사할 때 이렇게 직업의 그룹을 잘 알고 있어야 우리 엄마 아빠들이 내 아이의 직업 특성을 이렇게 골라주는 것처럼 또 이 아이들, 이 15, 15세의 전후에 해당하는 이 청소년들이 정말로 필요한 기술은 무엇이고 또 이 부족한 능력은 도대체 무엇일까에 대해서 또 조사한 게 있습니다. 이게 그거를 보면 이제 그거를 보면 부족한 능력을 보면 문제 해결 능력이 부족하더라. 근데 문제 해결 능력은 우리가 국어에서 문제를 푸는 것도 문제를 푸는 능력인 거 맞죠? 수학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영어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과학 문제도 마찬가지로 문제 해결 능력이 취약하더라. 근데 이제 우리처럼 이제 학원이 많아서 사교육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학생일수록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다고 볼 수가 없죠. 꼭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문제 해결을 그거 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수학 문제풀이 능력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어떤 새로운 문제에 부닥쳤을 때 그것을 곧바로 풀어갈 수 있는 능력, 즉 자기주도 능력이 필요한 거죠. 이런 능력이 취약하더라. 호주의 청소년들을 조사했을 때는 35%가 부족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한국의 경우에는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것이 예를 들어 학원도 안 다니고 또 성적도 별로 안 좋은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 문제 해결 능력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자기 주도 능력을 상실했을 수도 있는 아이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공부를 못해도 좋지만 문제 해결 능력이 우수한 아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 해결 능력 100%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처럼 어떤 문제에 부닥쳤을 때 그것을 풀어내는 능력이잖아요. 그 문제를 풀어낼 때 그 문제풀이 못한다고 문제 해결 능력이 없어.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 문제를 풀어내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능력들이 필요하잖아요. 인내력도 필요할 거고. 왜냐면 그걸 읽어봐야 되는데 공부 안 하는 애들은 에이 뭐야 나 몰라 그렇게 하고 끝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상 얘기하듯이 어떤 책을 두꺼운 책을 많이 읽었다라고 가정하면 그 아이에게 습득되어진 그 아이가 책을 읽으면서 습득되어진 능력은 단순히 이 지식뿐만이 아니라 이 아이의 집중력이라든지 아니면 인내력이라든지 끈질김이라든지 이런 능력도 당연히 배웠을 거거든요. 책을 통해서 책을 읽어가는 그 시간에 들어가는 능력에 따라서. 근데 그 능력 그것이 단순히 하루만 읽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예를 들어 2, 3일에 걸쳐서 읽었다 또는 일주일에 거쳐서 읽었다면 나름대로 어떤 플랜도 있었을 거거든요. 그 아이가 계획을 세워서 읽었을 것이고 계획이 없더라도 자기의 능력을 계속 담금질하면서 그 책을 읽었을 거거든요. 바로 이런 능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또 하나는 이제 요게 호주의 청소년들은 35%뿐이 없더라. 근데 35%가 뿐이 없더라. 그 다음에 이제 이 디지털 문명 퇴치 능력이라는 것도 27%뿐이 없더라. 그러니까 디지털 문명 퇴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컴퓨터 게임을 많이 한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디지털 문명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아이는 그냥 컴퓨터 게임을 잘하는 것이지 디지털을 활용해서 정보를 찾는다든지 정보를 새롭게 뭔가를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것들에 매우 취약하게 노출되어질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금융 문해력.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금융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29%뿐이 안 된다. 우리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금융에 대한, 그러니까 경제에 대한 문제를 알고 있어야 얘가 나중에 밥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직업만 가져서 될 문제가 아니라 금융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또 이제 한면으로 얘기하면 필요한 능력을 얘기합니다. 필요한 능력은 뭐가 있냐면, 필요한 능력은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비판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이 158%나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아이들이, 그러니까 호주 아이들도 그만큼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아이들은 그죠? 이 교육의 특성을 비교해 보면 특성상 훨씬 더 우리 아이들은 막 200%, 300%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뭐 300%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비판적 사고력이 필요한 게 한 호주 애들이 158%라고 한다면 우리 애들은 한 190%? 200%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제가 추측하건데 어쨌든 비판적 사고력이 이만큼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창의력이 65% 정도가 더 필요하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발표 기술도 25%가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생활 기록부를 보면 아이들이 발표를 했다든지 이런 거를 보면 우수한 역량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우수한 능력을 있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배웠다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을 한 번, 두 번 반복할수록 더 많이 그 역량이 증가됐을 것 아니에요?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 아이가 우수하다, 우수하지 않다라는 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발표한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죠. 이런 능력들이 25%가 더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디지털 기술 수요도, 그러니까 디지털 기술, 아까 제가 디지털 전문가 그룹 얘기했잖아요. 컴퓨터 관련된 일들 거의 모든 것을 얘기하면 됩니다. 생각하셔도 돼요. 그 컴퓨터 관련한 이런 일들은 앞으로도 212%더 필요하다. 근데 이제 그 호주의 경우가 212%라고 했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이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적어도 산업을 가지고 얘기하면 호주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고도화된 산업을 갖고 있지 않나 싶어요. 이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 어떤 굉장히 제조업을 우리가 또 기반으로도 하고 있지 않아요? 세계 6번째 제조업 국가거든요. 이러다 보면 당연히 디지털 기술에 대한 수요도 그만큼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그것만이 아니라 각종 서비스 산업에서도 디지털 기술과 관련한 것들은 일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제 영상에서도 소프트웨어 관련한 것은 다 배워뒀으면 좋겠다. 물론 지금 고3이나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의 경우에는 좀 힘들 수 있죠. 당연히. 왜냐하면 우리가 입시라고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이 아이가 매우 그런 쪽에 특성을 갖고 있다면 당연히 고등학교 2학년이라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키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의 진로가 그쪽으로 가게 될 거니까. 왜 대학만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것을 닦아가는 기술을 습득해 주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이 학부모들이 특히 초등학교에 다니거나 아니면 중학교에 다니는 학부모라면 정말로 그 아이 평생 뭐래도 좀 밥벌이 하나 수단은 하나 만들어도 내가 빌딩은 못 물려주더라도 적어도 밥 먹을 수 있는 한 가지 기술은 좀 습득해 줘야 되지 않냐라고 한다면 일단 디지털 전문가 그룹, 즉 프로그램을 익히는, 근데 그 프로그램이 학교에서 얘기하는 소프트웨어는 너무 제가 이전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안 배운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교육부 관계자들에게 좀 한 소리 듣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 배우는 것보다, 그러니까 냉정히 따지면 그냥 시간 때우고 그래 이런 거구나 이 정도만 배우는 것이지 실제로 이 아이가 디지털 전문가 그룹에 속할 만큼, 이만큼 속할 만큼의 뭔가를 배우지는 않는다. 혹시 그 다음에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적성과 맞다 틀리다도 구분해 주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에서. 왜냐면 전혀 다른 기술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짜증날 거예요. 우리처럼 성질 급한 사람이 그거 하다 보면 짜증나서 저는 못할 것 같아요. 학교에 지금 배우고 있는 그 소프트웨어 교육과 관련해서는 지금 모든 학교가 배우고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것은
맞지가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 코볼, C언어가 코볼인가요? 어쨌든 그 C언어라든지 그 실질적인 언어 교육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는 이제 웹 디자인 교육, 아이들이 이제 색감에 대한 능력이 많은 아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디자인과 관련한 또는 뭐 그것이 어떤 디자인이든 이런 거에 흥미를 느끼고 있다면 디지털 전문가 그룹에 속하는 웹 디자인, 뭐 포토샵이라 뭐 관련된 것들이 있죠. 또 일러스트레이터, 또 인디자인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배우게 하는 게 필요하다. 물론 그거 배우는데 어마어마한 시간 들어가고 어마어마한 노력들 뭐 그 3년 내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요게 6개월, 아니 아까 언어 교육은 사실은 오랫동안 들어가는 거고 디자인 교육은 간단한 기술만 배워놓고 그것을 뭐 연습해 본다든지 이런 거 한다면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진로에 대한 문제는 늘상 고민이 많잖아요. 제가 이제 최근에 얼마 전에 이제 미술과 관련한 아이들도 찍고 뭐 했는데 너 어디 갈래? 그러면 무슨 디자인 회사에 취직한다든지 또는 대학에 디자인과 관련한 학과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참 말은 맞는데 좀 더 실질적인 내용을 아이들에게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직업 교육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직업 교육을 우리 아이들에게 더 많이 시켜줘야 이 아이 판단이 더 좋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어떤 아이가 자기는 그 명함 디자인 같은 거 하는 거에 매우 흥미를 갖고 있다 그래요. 근데 명함 디자인을 실제 일하는 현장에 가보면 굉장히 낮은 급여에 또는 낮은 어떤 디자인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물론 그 아이는 매우 특별한 디자인을 통해서 매우 특별하게 잘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정확히 알고 요것보다는 요런 거구나. 그러니까 그 직업 교육을 좀 더 정확하게 해줬을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사실 아이들을 만나면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갖고 있는 그 어떤 직업에 대한 지식이 매우 피상적이거나 매우 구체적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진로 교육의 중요성이 더더욱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왜냐면 더 찍고 싶긴 한데 이거가 더 진행이 되다 보면 분명히 훨씬 더 길어져야 되거든요. 지금 찍었던 분량보다 훨씬 더 길어져야 돼서 제가 여기까지만 하는데 어쨌든 직업의 세계는 7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이 7가지 안에 실제로 우리 아이 직업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필요한 아까 부족한 능력과 필요한 능력도 얘기했죠. 그러면서 이 모든 아이는 요거를 꼭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모든 아이는 이 직업군에 꼭 장인에만 맞는 이건 타고난 재능이니까 이런 거 소질이 있는 아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그룹들 디자이너 그룹도 살짝 그런 면이 없잖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나머지 그룹들은 사실은 배워서 돌보미도 사실 타고난 재능이 좀 있겠네요. 저 같은 경우는 애 잘 봅니다. 또 이렇게 봉사하라면 잘하기도 하고요. 다만 제가 직업으로 가질 수 있는 돌보미 그룹에 속할 만한 어떤 그 성격적 특성을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다만 정보 전달자나 디자이너, 매니저, 디지털 전문가 그룹도 그렇습니다. 저한테는 맞지가 않아요. 영업인 그룹은 살짝 맞긴 하지만 이것을 그 일을 계속하는 직업인, 예를 들면 영업이라도 이것과는 딱 맞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매니저나 정보 전달자나 디자이너 쪽에 속하는데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여기에 하나를 더 띄울 텐데요. 우리 엄마 아빠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원형으로 여기다 띄워 놓을게요. 제가 원형으로 디지털 전문가, 영업인, 정보 전달자, 장인, 디자이너, 돌보미, 관리자를 이렇게 원을 5개를 이렇게 그려놓고 내 아이의 특성을 1점에서 5점이라고 하는 상태로 이렇게 매겨놔 줘 보세요. 1점에서 5점. 1점에서 5점이죠. 그러면 1점에서 5점까지 가려면 여기다 점을 한번 찍어 보세요. 내 아이의 영업인 그룹의 특성이
2점, 3점, 1점 뭐 이런 식이죠. 장인 그룹 이거는 뭐 저는 뭐 정말 1도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렇지만 1이라는 건 없으니까 어찌됐건 그렇고 돌보미 그룹도 돌보미 그룹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전혀 관심사가 없어요. 관리자 그룹은 관심이 있고요. 디자이너 그룹도 관심이 있습니다. 정보 전달자도 있고요. 디지털 전문가는 뭐 거의 없고요. 이 정보 전달자나 디자이너나 관리자 그룹에 속하는 직업군이 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들이 내 아이의 특성들을 고민할 때 제가 이거를 보고서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더 이상 내 아이의 직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궁금한데 도대체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요 직업군 안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게 없을 거다. 그러니까 확 줄어들 거다. 예를 들면 여태까지 100이 고민이었다면 50%로 줄어들 거다. 이런 생각에 하에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한 능력들을 가지고 이게 1탄, 2탄 또 이렇게 3탄 이렇게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시간을 다음에 활용하는 거 보고서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